미래는 현재를 통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봐서 미래는 이럴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과거에 옛날에 지금 이루어지는 것들이 사실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했던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예측했던 것이 어떻게 현재에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가를 보고, 또 그러면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 기술은 또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견 지명을 가진 혁신가들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빌 게이츠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죠. 그다음에 이제 손정희, 우리 일본에 있는 우리 한국 2세대인데요. 인터넷과 AI 분야의 혁신을 지금 가속화하고 있죠. 빌 게이츠는 1975년 마이크로소프트를 창립을 합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가정에 컴퓨터를 둔다. 그래서 이제 퍼스널 컴퓨터란 말이 나오게 된 거고요. 95년에 출간된 그의 저서 미래로 가는 길. 그래서 인터넷의 잠재력 그리고 디지털 생활 양식을 정확히 빌 게이츠가 예측을 했습니다. 그의 성견 지명은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글로벌 보건 그리고 기후 변화에 따른 문제까지 해결책 제시로도 이어지고 있죠. 자, 손정희는요, 1957년 일본에서 한국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소프트뱅크 그룹을 창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회장인데요. 20세 나이에 첫 비즈니스를 시작하고요. 아주 놀라운 기업가적 통찰력을 가졌다고 유명합니다. 손정희. 2000년대 초반 알리바바에 대한 투자로 큰 성공을 거둡니다. 그 다음에 비전 펀드를 통해서 AI, 로보틱스, 자율주행차 등 혁신 기술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어요. 300년 비전, 기술이 인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장기적 관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인공지능 혁명이 가져올 미래 사회의 변화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전에 예측했던 것이 현재 어떻게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가를 몇 개 봐보면 20년 전 예측 스마트폰이 이 컴퓨터처럼 다 통합할 거라고는 이미 20년 전에 예측을 했던 거예요. 그죠? 텔레비전 언제 어디서나 고화질 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이제 카메라를 대신하고 있잖아요.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고품질 사진을 촬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게임 플랫폼으로 전환됐고요. 음악 재생, 동영상 녹화 기능이 통합됐습니다. 뭐 하나로, 스마트폰 하나로 통합이 됐죠. 근데 이것은 이미 20년 전에 예측했던 일이에요. 또 2016년에 현실화된 30년 전 미래 기술을 이제 보면 알파고의 승리, 인공지능이 바둑 고수인 이세돌을 3대1로 이기죠. 또 자율주행차가 나옵니다. 완전 자율주행 차량의 사용화가 시작되고 있고요. 또 3명의 부모를 가진 아기, 이 유전자 기술로 3명의 DNA를 가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혁신적인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을 보면요. 극저원 인체를 보존한다. 미래의학 발전을 기다리며 인체를 보존하는 것이죠. 냉동인간을 만드는 겁니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그래서 DNA를 가위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어떤 변형을 시키는 것이죠. 무선 두뇌 인터페이스, 인간의 뇌하고 기계를 연결하는 것이죠. 인간의 뇌에다 칩을 심는 겁니다. 자, 극저원 인체 보존, 크라이오닉스라고 하는데요. 미래의학 기술의 발전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대 의학으로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냉동 인간을 만드는 거죠. 나중에
그거 고치는 의학이 발달할 때 깨워서 병을 고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현실화되고 있어요. 불치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체나 뇌를 영하 195도의 액체 질소에 보존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의학 기술로 질병 치료와 부활이 가능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전히 논쟁거리가 있어요. 윤리적인 거, 그다음에 또 세포 손상을 최소화하는 냉동 보호제 개발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우리나라 80세 할머니가 냉동 인간이 되셔가지고 지금 러시아에 보관되고 있는 사진이에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이 기술은 DNA를 정확하게 편집한다면 잘라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혁신적인 유전자 편집 도구인 거예요. 특정 DNA 부분을 잘라내버려. 바꿔 수정하는 거야. 대체한다. 이것이 생명공학 분야의 혁명을 좀 일으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크리스퍼는 유전적 질환 치료, 그다음에 농작물 개량, 바이러스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습니다. 인류 건강과 또 식량 안보에 큰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2020년 이 기술의 개발자인 제니퍼 다우드, 에마누엘 샤르빵띠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근데 이제 윤리적 고려 사항이 따르는 거죠. 미래 생명과학의 핵심 기술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예요. 무선 두뇌 인터페이스. 인간은 뇌하고 컴퓨터를 직접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생각으로 해가지고 기계를 제어하는 거야. 이런 혁신적인 기술이죠. 이 기술은 뇌에 삽입된 칩, 또 두피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서 뇌파를 읽고 그걸 해석해서 명령어로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앨런 머스크, 뉴럴링크와 같은 기업이 이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미 지금 칩을 지금 하는데 성공했죠. 그 마비 환자들의 운동 기능을 회복시킨달지, 정신질환자를 치료한달지, 인간 인지 능력을 향상시킨달지 다양한 응용 분야가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래의 인간과 AI의 공생, 증강인지 능력, 그리고 장애를 극복하는데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예상되죠. 뇌 데이터의 보안과 윤리적 사용에 관한 이제 중요한 사회적 논의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조선일보에 나왔습니다. 또 세상을 놀라게 한 머스크, 텔레파시 칩을 인간 뇌에 심었습니다. 자, 기사를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초지능 척발, 머스크의 텔레파시가 나오죠. 2004년 미국에서 처음 현실화됐습니다. 척추 마비 환자한테 이걸 심은 거죠. 다음과 같이 1024개의 전극이 달린 64개의 전선과 칩을 두개골을 뚫은 뒤 특수 기계로 뇌 운동 영역에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나 편두통에도 활용 가능하고요. 작동 원리, 전극으로 뇌파를 측정, 뇌파를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 데이터 해석. 그래서 이제 기계에 전달하는 거야, 명령을. 기억 옮기는 기술도 가능하고요. 자, 다음으로 보실 것은 가상현실과 에너지 기술의 도약인데요. 가상현실 기술의 시장, 2016년부터 대규모 VR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태양광, 또 풍력 발전 이런 것이. 그 다음에 인공태양, 핵융합 기술이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자, 센서와 네트워크의 확산. 우리 이제 와이파이라고 하는데요. 라이파이로라고 합니다. 라이파이로 전환된다. 빛을 이용한 더 빠른 인터넷 연결.
그다음에 무선 네트워크 밀도가 증가하고요. 메가비트당 가격이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되고 있습니다. 1조 개의 센서, 전 세계에 선치될 센서 네트워크의 규모가 거의 1조 개가 넘어간다. 와이파이에서 라이파이로 전환된다. 이것은 라이파이는 뭐냐면요, 광선을 이용해서 정보를 데이터를 주는 거야. 광선을 통해서. 그래서 와이파이보다 100배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 LED 조명을 통해서 초당 최대 224GB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답니다. 보안성이 뛰어나고 전자파 간섭이 없죠. 빛이니까.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 무선 주파수 대역의 포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의료 시설이나 항공기와 같은 전자파에 민감한 환경이 있죠. 여기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가시광선은 벽을 통과하지 못해줘. 그래서 해킹 위험이 낮습니다. 기존 조명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 앞으로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차, 사물 인터넷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결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 통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거죠. 라이파이가. 자, 유비쿼터스 시대가 이제 도래한다. 앞으로 계속. 그래서 IoT 기기가 연결이 되는데 2020년 기준 연결된 사물 인터넷 수가요. 500억 개가 넘었어요. IoT가 그만큼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온도 조절기, 컴퓨터, 자동차 등 모든 기기의 센서 장착, 일상 기기 센서화가 이미 이제 100%다 되고 있고요. 상시 연결,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환경에서 24시간 동안. 글로벌 인터넷 연결의 미래입니다. 자, 앞으로는요, 646개의 위성이 전 세계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기반이 된다. 원웹계 전 지구적 인터넷 접속 인프라가 만들어지고요. 5G 개발도상국의 인터넷 접근성이 이제 향상되는 거야. 그래서 디지털 격차가 해소된다 이렇게 내다보는 거죠. 자, 증강현실하고 가상현실은 계속 발전할 거다. 그렇죠? 증강현실 AR 현실 세계의 디지털 정보를 겹쳐 보이는 것이죠. 일상생활과 업무 환경에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있어요. 네, VR은 완전히 몰입형입니다. 디지털 환경을 제공하는 건데 교육이나 엔터테인먼트,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이 되고요. 텔레프레전스라고 해요. 이것은 원격지에서도 실제 현장에 있는 듯한 경험을 제공해 줍니다. 멀리서 프레전스가 이거죠. 글로벌 협업, 원격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거야. 원격 멀리에서. 자, 인공지능하고 머신러닝이 계속 발전할 것이다. 그렇죠? 자율적 의사를 결정한다. AI가 복잡한 상황에서도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율주행차, 의료진단, 또 금융 분석 등에 활용이 되고요. 효율적 문제가 해결된다. 뭐야?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어떤 패턴을 인지한달지, 과학을 연구한달지, 또 기후를 예측하고 물류를 최적화하는데 빅데이터가 기여를 한다는 얘기죠. 다음에 창의적 콘텐츠 생성 AI가 예술, 음악, 글쓰기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죠. 인간과 협업해서 새로운 창작 가능성을 열어갑니다. 미래에 계속 이렇게 발전될 거라는 얘기죠. 자, 사물 인터넷의 혁신, IoT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스마트 디바이스가 확산되고 있죠. 일상생활의 모든 기기가 인터넷에 연결된다는 거, 그리고 데이터가 통합된다는 겁니다. 수집된 데이터가 유용한 정보로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라 이것이 쓰인다는 얘기고요. 자동화 서비스, 인간의 개입 없이도 따로 인간이 컨트롤 안 해도 기기가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동화 서비스가 자기들끼리 IoT 생태계가 완성된다라고 하는데 모든 기기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될 것이다 라고 예측 내다보는 거죠. 재생에너지 기술 분야를 보면요, 보세요. 자, 이제 2020년 용량이 하고 2030년 이제 10년 차이의 그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면 태양광은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태양광에 대해서
확산이 굉장히 많이 될 것이다. 재생에너지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풍력도 많고요. 수력, 바이오 에너지. 그리고 오늘 뉴스에 저희 나라도 이제 그 석탄으로 해서 석탄을 이용해서 하는 발전기는 이제 앞으로 다 폐쇄합니다. 그리고 원자력과 이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다른 대체 재생 에너지로 해서 그쪽 개발로 지금 가고 있어요. 자, 뉴로 테크놀로지의 발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인간의 뇌하고 기계를 직접 연결하는 기술이죠. 이미 앨런 머스크가 지금 선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발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특히 누구한테 좋겠어? 장애인한테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자, 핵융합 에너지 미래의 무한 동력원입니다. 자, 인공태양 기술, 핵융합, 태양광 같은 원리로 에너지를 하베스팅 하는 거예요. 생산하는 거예요. 자, 초고온 플라즈마를 자기장으로 가두어 에너지를 넣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무한 에너지, 바닷물에서 추출한 중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무한한 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거죠, 이것이. 끝이 없잖아요. 또 친환경 에너지, 온실가스 배출이 없다. 방사선 폐기물에 적다. 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이상적인 에너지 원인이 바로 친환경 에너지다. 앞으로 미래는 이렇게 흘러갈 거라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이제 핵융합에 대해서 잠깐 이제 소개를 할 건데요. 인공태양이라고 합니다. 이 인공태양 핵융합 기술이요. 태양과 같은 핵융합 반응을 지구상에서 구현하는 거야. 이게 무한정하죠. 무한에 가까운 청정 에너지잖아요. 아무리 공해가 없는 청정 에너지를 생산하는 혁신적인 기술인데, 자, 수소 동위 원소인 중수소하고 삼중수소를 초고온 플라즈마 상태에서 융합시킵니다. 에너지가 막 발생하는 거야. 현재 한국하고 유럽, 중국 등 세계 각국이 지금 이 상용화 가능한 핵융합으로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 국립점화시설에서 투입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핵융합 점화에 성공했어요. 그래야 남잖아.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이정표를 달성했습니다. 인공태양 기술이 상용화 된다면 화석 연료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팍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방사선 폐기물이 거의 없어요. 지금 원자력은 방사선 폐기물 생길 수밖에 없죠. 친환경 에너지 생산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향후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가 많습니다. 인공태양이요. 다만 플라즈마 안정화, 내열 소재를 개발해야 되고요. 삼중수소 공급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 과제 문제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한국의 인공태양에 대한 기사를 잠깐 보시면 30조 넘으며 또 세계 기록을 냈다. 자, 3만 127여 번의 실험 끝에 1억도 온도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 핵융합 연구 장치 1억도가 넘는 온도에서 30초를 유지했습니다. 이제 대단한 거죠. 지난 2020년은 20초 연속 운전에 했어요. 내 세계 기록을 갱신했는데 이번엔 30초로 더 갱신 후 우리 대한민국을 깼습니다.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생산되는데 에너지가 사실상 무한대인 바닷물 속 중수소와 리튬이 주원료입니다. 무한대로 계속 탄소 배출이 없다. 청정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자, 2008년 우리 기술로 완성한 초전도 핵융합 연구 장치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장치가 지금 내부 장치인데요. 도넛 형태의 진공 용기 토카막에서 플라즈마를 가둬가지고 1억도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운송을 하는 겁니다. 태양이 열을 내는 원리와 비슷해 인공태양으로도 불리는 핵융합 발전은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우리 연구진도 세계 기록을 경신하며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김유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태양 실험 장치 K-스타입니다. 거대한 이 설비의 핵심은 도넛 모양의 좁은 진공용기. 태양이 에너지를 내뿜는 원리와 마찬가지로 플라즈마 상태를 인공적으로 만들어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곳입니다. 태양 중심 온도보다 7배 이상 높은 섭씨 1억 도에서 보라색 빛을 내뿜는 플라즈마가 생성됩니다. 이 좁은 공간의 온도는 지구 어느 곳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1억 도까지 치솟습니다. 초고온 플라즈마를 이 안에 얼마나 잘 가둬두고 오래 유지하느냐가 기술력의 핵심입니다. K-스타는 2018년 1억 도 초고온 플라즈마 상태를 1.5초 유지하는 데 성공한 이후 이를 30초까지 늘리며 세계 최장 기록을 매번 경신했습니다. 올해는 50초, 2026년에는 마의 벽인 300초 달성이 목표입니다. 300초 정도를 검증을 하면 이거는 실전에서 지속적으로 24시간, 1년, 2년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간접 이제 검증이 되는 거죠. 정부는 주요 선진국들이 공동으로 수십조 원을 투입해 프랑스에 건설 중인 국제 핵융합 실험로를 통해 지금까지 연구 성과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핵융합 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 실증로 설계 기준을 제시하는 등 장기적인 계획도 세웠습니다. 실증로 개념을 확정함으로써 앞으로 설계 그리고 우리가 확보해야 될 핵심 기술들을 명확하게 하고 그를 확보하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구진들은 순조롭게 실험이 진행되면 2050년대에는 인공태양을 일상에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